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들 몇 가지가 나왔죠, 그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거의 절반 정도 선고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법원이 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에 거의 맞게끔 선고를 했죠. 이번에 이제 그 판사님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든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직접적으로 하면서 왜 2년 6개월이 나오게 됐는지 상세하게 이제 전달이 됐죠. 저는 이번에 김호중 씨에 대한 선고를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결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권력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기를 또 누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뭐 특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에 비하면 이 법 앞에서 무용지물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뺑소니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진짜 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속전속결로, 글자 그대로 속전속결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법원 같은 경우는 매 순간마다 뭐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호중과 비슷한 논란, 아니 김호중보다도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심한 그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문다혜 씨도 과연 법원이 앞으로 문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고 그리고 그 질타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도 다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할지, 아니면은 법원이 지금 뭐 제정신이냐, 어떻게 지금 문재인의 딸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질타를 할 수가 있냐, 법원이 지금 월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지. 이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2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재판부가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나 엄중하게 꾸짖었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중하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왔던 법원의 결정,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벌써부터 보더라도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요게 이제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는 지금 문다희 씨한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됐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막 꽐라가 돼가지고 뭐 횡설수설하고 뭐 제대로 뭐 길도 못 걷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고 미조치는 문다희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됐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범인 도피 방조도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전부 다 기소로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었고요. 그래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뭐 동조했다라고 하는 사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동조했다라고 했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라는 사람과 전모 본부장, 이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이 전부 다 선고가 됐습니다. 2년과 1년 6개월, 굉장히 좀 강하게 엄중하게 지금 법원이 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던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지만 집행유예가 2년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뭐 실형이 맞기는 맞지만 집행유예가 나왔죠. 자, 그러면 최 판사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강하게 김호중 씨를 질타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했는지를 좀 들어보니까요. 한번 요 얘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김호중 씨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떠오르실 텐데 누가 도대체 머릿속에 떠오를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가 됐다. 김호중 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라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 요 두 가지 얘기 판결문에 지금 나와 있는 판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말씀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하나가 이제 문다이겠고 나머지 하나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뭐 경찰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에다가 검찰 나아가서 사법부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낭비시키고 있잖아요. 경찰 수사랑 검찰 수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안을 남발시키고 심지어 사법부 또한 얼마나 이것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켰습니까? 지가 무슨 뭐 단식 투쟁을 한다고 막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가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개구라를 쳐놓고 국회에서 막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한두 번이었냐고요. 선거 핑계 대가지고 안가 뭔가 그냥 무슨 잡다한 거를 갖다 다 핑계 대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살다가 천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공권력, 대한민국의 공기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낭비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김호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엄중에 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꾸지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뭐 태형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냥 무슨 뭐 바로 뭐 평생 못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한다. 이것도 제명이잖아요. 녹취록까지 다 있고 카카오톡 무슨 뭐 주고받은 거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교사가 없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범행을 갖다가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조작했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을 갖다가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만큼 죄질이 불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제가 봤었을 때는 문다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재명의 케이스도 그렇고 김호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강력하게 질타했다면 이재명에 대한 선거, 금요일에 나오는 이재명에 대한 그 선거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찌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뭐 벌금도 지금 뭐 80만 원, 90만 원 나온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거 뭐 법원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겠습니까?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자한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김호중 씨는 심지어 약자도 아닌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 막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속돼 가지고 햇볕도 못 보고 살겠죠. 그러면서 또 최 판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호중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리고 또 초범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거 무슨 뭐 합의라고 앉아 있습니까? 뭘 합니까? 거꾸로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꼬리 자르게 한다고. 김진성 씨 같은 사람한테도 야 김진성 씨가 뭐라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초면에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거를 뭐 위증을 부탁하겠냐라든지 그리고 또 김문기 씨 같은 경우 아예 무슨 뭐 하급 직원에 불과한 것인데 뭐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이재명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피해자들을 갖다가 더 모욕하고 있는 게 재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초범입니까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몇 차례나 도대체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또 뭐 한 건이었냐고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게 이재명인데 김호중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합의까지 했고 초범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양형에다가 포함이 돼가지고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평생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80살 90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과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김어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이 정치판의 판박이 같은 모습이라 가지고 더 우리한테 뭐 절망감을 줬던 거 아닙니까? 김어중의 그 팬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만 어떻게 했었습니까? 김어중 이제 법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막 도망쳐 가지고 막 소주를 막 벌컥벌컥 마시면은 음주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김어중법 이거를 이제 발의하려고 했더니 팬들이 뭐 의원실에다가 항의 전화를 하고 막 문자를 갖다가 막 넣고 막 이래 가지고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들이 누굽니까? 개딸들 아닙니까? 개딸들. 개딸들 이것들은 허구한 날 무슨 뭐 전화 걸고 뭐 허구한 날 문자 폭탄 보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무슨 뭐 수박 7인방에 대해서 뭐 쏴버려야 된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고 실제로 국회에 쳐들어갔던 게 막 한두 번이냐고요. 이 개딸들의 모습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지금 사회 현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만 느낍니까?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 악영향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 모든 악한 사람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이 끼치고 있는 해악이. 판사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어중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그 법과 원칙에 맞춰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